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렬의 보상TV 한상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1월 1일부터 변경하여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만큼 전 국민이 관심사항으로 가져야 되는 그러한 보험 중에 하나고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될 때마다 방송사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관심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막상 나에게 그것이 해당이 될 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5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경사항은 마약이나 약물 운전 중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총 1억 5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사고 운전자한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마약이나 약물 운전 금지하는 조항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 뺑소니 운전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마약운전이나 약물운전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약이나 약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낸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지우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 제가 12월 23일자로 한상렬의 보상TV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최대 1인당 1억 6,500만 원까지 부담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폐가망신 수준의 사고 부담금을 책임지게 된다라고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2022년부터 새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의 폐해가 더 큰 만큼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법 보장법을 개정을 해서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책임보험 대인배상 1에 의한 보험금을 사고 운전자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 부분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 최대 금액이 얼마냐면 대인사고가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1억 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에서 최하 50만 원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해서 치료 중 사망하거나 치료 중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1억 5천만 원, 부상보험금 최대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고 대물배상 의무보험 부분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억 원까지 의무보험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사고의 경우 1인당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책임보험 사고 부담금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배상 2, 종합보험 대인배상 2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대인사고가 1억 원, 대물사고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그러면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를 합하면 3억 5천만 원까지 최대 1인당 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게 얼마가 될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무면허 운전을 한 번의 실수로 판단의 착오로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소주 한 잔 먹고 30분이 경과되면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와서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데 소주 한 잔 먹고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돼서 그야말로 폐가망신하는 정도의 본인 사고 부담금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렇다는 것이고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본인의 부담금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군복무 중인 자나 군복무 예정자의 경우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사고가 났을 때 상실수익액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군복무 기간 동안의 상실수익액을 병사의 월
평균 급여액 53만 원 상당으로 계산을 해서 상실수익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군복무 면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상당액을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군복무 면제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도 면제되는 데다가 사고 났을 때 상실수익액 계산도 훨씬 더 많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복무 면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군복무 의무자나 군복무자인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상실수익액을 일용근로자 임금 상대액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실수익액 계산하는 방법.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중간이자 공제 방식이 있습니다.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라이프니츠 방식에서 호프만 계산 방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식이 단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호프만 계산 방식이고 복리로 공제하는 방식이 라이프니츠 계산 방식입니다.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상실수익액 계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동차 보험만 적용을 했었는데 자동차 보험도 이제 동일하게 법원의 기준이나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경된 내용은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보호구 전용 의류가 있는데 이 전용 의류를 착용했을 때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륜차 전용 의류라는 것은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를 말합니다. 안전모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걸 착용을 하게 되면 이륜차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장구가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다친다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 적게 발생이 되는데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 부분에서 보험회사와 마찰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호장구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보험 제도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부담금을 새로 신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약물운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2-8조항에 마약 복용이나 약물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운전 금지조항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과 피해는 거의 비슷한데 마약 약물운전은 그동안에 단 한 푼도 보험금에 대해서 사고 운전자가 책임지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기준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겠다라고 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새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 마약이나 약물운전의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2020년 9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2대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7중 추돌 사고를 내서 총 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보험회사는 이 9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약 8억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는 단 한 푼도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형평성 문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정부 당국과 금융감독원이 이 표준약관을 개정을 해서 마약 복용 운전, 약물 운전 복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사고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마약 복용하거나 약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최대 이거는 대인배상 2에만 해당이 됩니다. 종합보험금만 해당이 되고 인사사고가 1억 원, 대물사고가 5천만 원은 부담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서 2022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 사고부담금을 또다시 대폭 개선해서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12월 23일 한상열의 보상TV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내면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라는 그런 방송을 자세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22년부터 다시 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사고부담금이 향상됐고 이 향상된 기준이 대인배상 완 의무보험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사고 운전자한테 부담시키겠다. 플러스 대인배상 2에서 인사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까지 사고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겠다.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왜 이게 2022년 7월 28일이냐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2022년 7월 2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28일분부터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1인당 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 피해자 1인당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사고 운전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이것만이겠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부담금만 3억 5천만 원이고 형사처벌 받지요. 형사처벌 받은 거에 대해서 벌금 내야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변호사 선임 비용 들어가죠. 자동차 보험이 나중에 할증되는 문제 있죠.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가망신 수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이 사고 낸 운전자한테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순간의 판단 실수로 뺑소니를 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군복무 의무자가 군복무 중 또는 군복무 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군복무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병사 월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복무 면제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자기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소득만큼 상실수익액을 계산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복무 의무자나 군복무자인 경우에 형평성 부분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군복무 예정자나 군복무 중인 자의 상실수익액 계산을 일용근로자 임금 상당액으로 계산을 해주도록 변경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했고요. 평균적으로 한 2,300만 원 정도가 더 보험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에 대한 것인데, 상실수익액 계산하는 방법이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아마 방송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형 교통사고 또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는 호프만 계산 방식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보험만큼은 라이프니츠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상실수익액을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나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는 그런 사고의 경우에는 호프만 계산 방식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손해배상금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이제는 국가배상법이나 법원의 판결 기준에 맞춰서 호프만 계산 방식에 의해서 상실수익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피해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륜차의 전용 의류 보상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륜차의 전용 의류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륜차의 전용 의류를 착용을 하면 사고 났을 때 이륜차 운전자가 훨씬 덜 다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륜차의 전용 의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때마다 보상 금액 가지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의 전용 의류를 착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구입한 것을 입증을 했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고 피해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가 착용하는 가죽 재킷이나 팬츠 같은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운전자가 착용할 수 있는 전용 의류, 방호 용구가 부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변경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제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이제 전 국민의 생활 필수품인 만큼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 사고 부담금이 대폭 강화됐다. 또 약물 운전을 하거나 마약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냈을 경우에 사고 부담금이 신설됐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기억을 해 주시면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열의 보상TV 한상열이었습니다. 방송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더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